오페라 유령 가스통 루루 1. 유령인가. 그날 저녁 파리의 오페라 극장에서는 극장장인 르비엔노와 폴리니의 퇴임을 기념하는 특별 공연이 벌어지고 있었다. 대 6명의 무용수들이 수석 무용수 라솔렐리의 의상실로 우르르 몰려들어왔다. 홀리웨트를 추고 무대에서 바로 내려온 그녀들은 무척 혼란스러워 보였는데 억지 웃음을 짓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며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라솔렐리는 잠시 후 르비엔누와 폴리니 앞에서 송사를 낭독해야 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다. 그런 까닭에 뒤에서 미친 듯이 난리법석을 피우는 무용수들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돌아보던 그녀는 조금 뒤 아연 실색하고 말았다. 코끝은 살짝 위로 올라가고 물망초를 닮은 눈빛을 한 장밋빛 뺨에 목은 백합처럼 흰 짠무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외쳤기 때문이다. 유령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나서 짠무는 문을 걸어 잠갔다. 라솔렐리의 의상실은 우아했지만 화려하지는 않았다. 거울, 긴 의자, 화장대, 옷장 등 필수품들만 눈에 띄었고 벽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조각품들이 걸려 있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펠리티에가에 있던 옛 오페라 극장의 화려한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또 베스트리스, 가르델, 디퐁, 비고티니의 초상화도 보였다. 어린 무용수들에게 그 방은 마치 화려한 궁전과도 같았다. 어린 무용수들은 공동 의상실을 사용했고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고 때로는 미용사들이나 의상 담당자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대의 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릴 때까지 손거울을 돌려가며 보거나 맥주나 럼주를 마시곤 했다. 라솔렐리는 미신에 약한 사람이었다. 잠무가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 말하는 걸 들은 그녀는 얼어붙은 채 말했다. 이런 멍청이. 그러나 유령의 존재를, 특히 오페라의 유령에 대해서도 믿었던 그녀는 곧바로 호기심을 보였다. 직접 봤단 말이니? 분명히 봤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기운도 없었는지 짠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대답했다. 그러자 짙은 눈동자에 검은 머리카락을 지닌 거무스름한 피부에 비쩍 말라 보이는 어린 무용수 지리가 덧붙여 말했다. 유령이 틀림없어요. 아주 흉측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무용수들이 마치 합창하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령은 연미복을 입은 채 갑자기 복도를 가로막고 서 있었다고 했다. 무용수들은 그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고 마치 벽에서 튀어나온 것 같다고 떠들어댔다. 사방에서 유령을 봤어요. 어느 정도 침착해진 어린 무용수가 말했다. 사실이었다. 몇 달 전부터 검은 연미복을 입고
마치 그림자처럼 오페라 극장 이곳저곳에 출몰하는 유령이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유령은 어느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감히 오페라의 유령에게 말을 거는 이도 없었다. 오페라의 유령은 사람들의 눈에 띄면 호련히 사라져버렸고 어디로 어떻게 사라지는 것인지 아무도 몰랐다. 그는 마치 진짜 유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사격의 인사나 장의사처럼 차려입은 그를 보고 사람들은 비웃거나 무시하기도 했지만 무용수들 사이에서 오페라의 유령에 대한 전설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갔다. 모두들 기이한 유령을 한두 번씩은 보았다고 말했고 심지어 유령에게 당한 경험도 있다고 했다. 크게 웃어대는 사람들일수록 유령의 존재를 더 확신하고 있었다.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도 유령은 우스꽝스럽고 기이한 사건을 통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을에 유령 탓으로 돌렸다. 누군가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무용수들 사이에서 누군가가 못된 장난을 쳤을 때, 심지어 분첩을 잃어버렸을 때도 모두들 오페라의 유령, 그놈의 유령 탓으로 돌렸다. 과연 누가 그를 직접 보았을까? 오페라 극장에서는 검은 연미복을 입은 사람을 자주 마주칠 수 있지만 그들은 유령이 아니었다. 그 연미복은 여느 연미복과는 달랐다. 그 연미복을 입고 있는 것은 바로 해골이었다. 적어도 무용수들은 그렇게 말했고, 물론 그 해골은 죽은 사람의 머리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모든 이야기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일까? 유령이 곧 해골이라는 생각은 그를 실제로 목격한 무대 감독 조제프 비케의 설명에서 비롯되었다. 조명 바로 옆 지하로 직접 이어지는 작은 계단에서 그는 그 기이한 존재, 유령을 곧장 맞닥뜨렸다. 유령이 재빨리 달아났기 때문에 단 몇 초 동안 본 것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모습을 절대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제프 비케는 유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너무 비쩍 말라서 검은 연미복이 뼈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은 너무 깊이 움푹 패여서 눈동자가 움직이는지 보이지도 않았죠. 보이는 거라곤 커다란 구멍 2개뿐이어서 말 그대로 해골 같았고 북이 씌운 가죽처럼 뼈에 달라붙은 피부는 칙칙하고 누르스름했어요. 옆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코는 없는 거나 다름없었고 무척 보기 흉했습니다. 남아있는 머리카락이라고는 이마와 귀 뒤쪽으로 내려온 서너 가닥이 전부였지요. 조제프 비케는 그 괴이한 존재를 따라갔지만 허사였다. 유령은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마치 마법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무대 감독은 진지하고 엄격한 사람이었다. 이야기를 꾸며내는 사람도 아니었고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곧 검은 연미복을 입은 해골 같은 유령을 보았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갔다. 이러한 내용을 소문으로 전해들은 지각 있는 이들은 조제프 비케가 조수들이 하는 우스꽝스러운 농담에 넘어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너무나 이상하고 설명할 길 없는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자 담대한 사람들조차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